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에요. 심장이 내려앉으면서 화면을 켭니다. 크크크, 그거 봤어?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10분 전에 읽고 답장 안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답장이 온 거예요. 이게 호감 신호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보낸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 하버드 사회심리학 연구팀의 실험이 있는데요.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게 했더니 중립적인 행동의 72%를 호감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72% 호감이 생기는 순간 우리 뇌의 탐지기가 고장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탐지기를 제대로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보정은 3단계예요. 이걸 다 거치고 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대부분이 호감 신호라고 확신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호감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들부터 이야기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릴 3가지는 탐지기가 오작동하기 딱 좋은 신호들입니다. 탐지기 오작동 신호 첫 번째, 당신 앞에서 행동이 달라진다. 평소에는 활발한 사람이 당신 앞에서만 조용해지거나 반대로 평소 과묵한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경우, 사회심리학자 어빈 고프만은 이걸 자기표현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1959년에 발표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관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행동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탐지기 오작동이 시작됩니다. 이 행동 변화는 호감 때문만이 아니에요. 불편하거나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면접관 앞에서, 상사 앞에서, 낯선 사람 앞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신호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탐지기 오작동 신호 두 번째, 눈이 자주 마주친다. 상대방이 나를 자주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면 급하게 시선을 돌리는 것. 심리학에서는 관심 있는 대상을 더 자주 응시하는 경향을 주의 편향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함정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인데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호감으로 해석하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보니까 눈이 마주치는 건데 저 사람이 날 봤어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지기 오작동입니다. 탐지기 오작동 신호 세 번째, 미소를 많이 짓는다. 당신에게 유독 많이 웃는 것 같다면 이것도 탐지기가 오작동하기 쉬운 신호예요. 미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언어적 표현이거든요. 그냥 친절한 사람이거나 어색함을 줄이려는 사회적 미소일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보정 방법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뒤집기 질문이에요. 방법은 이 질문 하나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도 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탐지기가 오작동한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데 하고 있다면 탐지기가 제대로 잡은 신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를 자주 쳐다본다. 뒤집어 보면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보니까 눈이 마주치는 거 아닐까? 관심 없어도 가능합니다. 탐지기 오작동이에요. 용건도 없는데 매일 먼저 카톡을 보내온다. 뒤집어 보면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매일 먼저 연락할 이유가 있나? 없죠. 이건 탐지기가 정확히 잡은 신호입니다. 이렇게 뒤집기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작동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어요. 근데 뒤집기 질문만으론 부족합니다. 탐지기를 완전히 보정하려면 2단계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호들은 뒤집기 질문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탐지기가 진짜 잡아야 하는 신호들입니다. 심리학자 캐릴 러스벌트가 1980년에 발표한 투자 모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원래 이 이론은 연인 관계가 왜 유지되거나 끝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은 관계의 만족, 투자한 것의 크기, 대안의 질,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헌신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을 호감 단계에 응용해보면 이런 통찰이 나와요. 누군가가 진짜 호감이 있다면 단순히 미소나 시선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 노력, 감정적 에너지를 쏟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호감은 결국 투자의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탐지기 정상 신호입니다. 정상 신호 첫 번째, 먼저 연락한다. 특별한 용건 없이 먼저 카톡을 보내거나 인스타 스토리에 반응하거나 별것 아닌 일상을 공유하는 것. 핵심은 빈도와 일관성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이 오는 패턴이 있다면 이건 당신과의 연결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려는 겁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게 더 의미가 큽니다. 카톡 대화에서 끝나갈 때 새로운 화제를 꺼내 이어가려 하거나 꾸준히 빠르게 답장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꽤 신뢰할 수 있는 신호예요. 여기까지 듣고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감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상 신호 두 번째, 물리적으로 가까이 오려 한다. 심리학에서 근접성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50년 미국 MIT 연구에서 발견된 건데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끼리 친구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당신 가까이에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에게 끌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점심마다 우연히 마주치는 동료, 원래 동선이 아닌데 자꾸 같은 복도에서 마주치는 친구, 단체 모임에서 유독 당신 근처에 자리를 잡는 사람. 할 말이 딱히 없는데도 옆에 있으려 한다면 이건 주목할 만한 신호입니다.
정상 신호. 세 번째, 대화를 끝내지 않으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끝나가면 그냥 마무리합니다. 근데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새로운 화제를 꺼내거나 질문을 하거나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이건 그 사람에게 당신과의 시간이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끝내기가 아쉬운 거죠. 1단계 뒤집기 질문으로 오작동을 걸러냈다면 이제 실제로 2단계 테스트를 해볼 차례예요.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 마무리 분위기를 만드세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가방을 정리하세요. 대화가 끝나가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슬쩍 떠날 뉘앙스를 주세요. 나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 상대 반응을 보세요. 여기서 갈립니다. 상대가 잠깐, 근데 그거 알아? 새로운 얘기를 꺼내면 당신과 대화를 끝내기 싫은 겁니다. 좋은 신호예요. 그래? 수고해로 바로 끝나면? 안타깝지만 가능성이 낮아요. 단, 한 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세 번 반복했을 때 같은 패턴이 나오면 그때 의미가 있어요. 1단계 뒤집기 질문, 2단계 대화 테스트까지 했는데도 아직 확신이 안 서는 분들 있으시죠? 3단계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이 착각하는 그 신호도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최상위 신호, 당신을 위해 기존 일정을 바꾼다. 러스벌트의 투자 모델에서 핵심 개념이 투자의 크기입니다. 관계에 투자한 게 클수록 그 관계에 대한 헌신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호감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는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 일정을 바꾸거나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신과 함께하려는 행동입니다. 왜 이게 가장 강력하냐면 기회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 포기하면서까지 당신을 선택하는 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대안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러스벌트의 모델에서 대안의 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한 감정적 투자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대부분이 호감 신호라고 확신하는데 실제로는 반대일 수 있는 신호입니다. 바로 칭찬을 과하게 하는 것이에요. 의외죠? 많은 연애 콘텐츠에서 이걸 호감 신호라고 분류하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드워드 이존스가 1964년에 연구한 인그레이시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대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칭찬이나 동조를 사용하는 사회적 행동입니다. 즉, 칭찬 자체가 진짜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이 무조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칭찬만 많고 앞서 말씀드린 행동 기반 투자가 없다면 호감보다 사교적 성격이거나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칭찬은 잘 못하지만 행동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일 확률이 높아요. 1단계 뒤집기 질문, 2단계 대화 테스트까지 했다면 이제 최종 판단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3등급으로 나눠보세요. A등급,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호. 먼저 꾸준히 연락한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오려 한다. 대화를 끝내지 않으려 한다. 기존 약속을 바꿔서까지 시간을 만든다. 이건 1단계 뒤집기 질문해봐도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B등급, 표면적 신호. 행동이 평소와 달라진다. 눈이 자주 마주친다. 미소를 많이 짓는다. 1단계 뒤집기 질문으로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B등급만으로는 판단이 이릅니다. C등급, 조심해야 하는 신호. 칭찬이 과하다. 특히 A등급 행동 없이 말만 많다면 사교성이거나 전략일 수 있어요. 최종 판단 기준은 이 세 줄이에요. A등급이 2개 이상, 호감 가능성 꽤 높습니다. B등급만 있고 A가 없다. 1단계 뒤집기 질문 다시 해보세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C등급만 있다. 호감보다 사교성을 먼저 의심해보세요. 이 세 줄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누구의 행동을 봐도 탐지기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건 사실 탐지기 보정 3단계예요. 1단계 뒤집기 질문으로 오작동을 걸러내고 2단계 대화 테스트로 실제 행동을 확인하고 3단계 ABC 등급으로 최종 판단한다. 시선이나 미소 같은 B등급 신호는 참고만 하시고요. 진짜 봐야 할 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시간과 노력을 실제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신을 선택하는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내내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ABC 등급으로 나눠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등급이 제일 많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